네, 이제 운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즉 환경에 의해 규정이 된다고 하죠. 이 우리 선조들은요, 오래전부터 풍수지리를 이용해서 이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났어도 행운과 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풍수지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25년간 전국을 누비며 이 분야를 연구하신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풍 안종회 선생님이신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처음 뵐 것 같아서요. 네, 오늘 먼저 선생님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음력설을 세고 있어 우리의 설 명절이 네. 며칠 지났지만 네.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띠 해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음. 하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시고 네.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실 기원 드립니다. 저는 생기풍수를 연구하고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수명을 공부하고 있는 생기풍수병인 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셔서 오늘 좀 기대가 더욱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찬찬히 보다가 선생님 네, 이력을 좀 네, 봤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이력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이 88 서울올림픽 공식 영화팀의 카메라 기자 출신이라고 네. 하시는데, 근데 또 어떻게 풍수지리 분야로 조금 이동을 하셨는지, 입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계기가 있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쟁이였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84년도에 강국에 이제 입문을 해서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음. 광고를 제작하는 프로덕션에 제가 음. 입사를 했습니다. 네. 입사를 해서 이 회사에서는 광고 그러니까 CF 광고하고 음. 그리고 이제 홍보 영화, 기록 영화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네.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서 음. 사실은 카메라를 배우기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적다 보니까 카메라도 배우고 연출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을 하게 되고 네네. 카메라도 이렇게 하게 되고 어. 이렇게 해서 연출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재다능한 예, 이런 능력을 조금 예, 겸비하신 것 같은데요. 예, 참 광고 관련 일을 하시다가 예, 이렇게 또 풍수지리 이쪽으로 입문을 하신 게 참 독특한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 이제 풍수지리 하면 뭐 수맥 관련 이야기들도 좀 있겠고요. 그래서 수맥은 미신이 아니라 통계로 보는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예.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수맥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또 궁금합니다. 수맥이라 하면은요, 네. 어쨌든 인류 생활에 인류 문명에 꼭 필요한 물이고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렇죠. 이제 땅의 이제 지표수를 말하면은 그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나 중국의 황하 문명,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데스강, 네. 인도 인더스강 그리고 서울의 한강을 말할 수 있지만 지하수를 찾기 위한 흔적을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오렌지주의 푸른바이크 동굴, 사하라 사막 그 다사리 협곡 동굴, 네네. 그리고 이제 잉카 문명, 이집트 문명, 고대 문명, 이제 각종 그 동굴 벽화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Y자로 된 그 나무를 이용을 해서 그 물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인류에 꼭 필요한 게 바로 물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수맥 측정 같은 것도 예, 조금 하는 거를 TV에서 좀 많이 예, 봤거든요. 근데 이 수맥이 예. 그만큼 좀 그 맥을 짚어 다니시는 이유가 좀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물을 찾기 위한 수맥 탐사가 있고 네네. 또 이제 수맥에서 나오는 그 파장을 음. 비방하기 위해서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예, 수맥을 조금 나눠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생기가 좀 넘치는 곳에선 사랑이 커지고 화목하면 뭐 재운이 좀 따른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수맥이 또 이렇게 너무 방해만 되지 않고 좋은 영향으로 조금 풀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수맥이 좋은 방향을 푸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수맥이 흐르는 곳에 살면 예. 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도 좀 궁금한데요. 수맥이 일어나는 현상은요, 음. 우리가 크게 이제 정신적인 면과 네. 아니면은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있는데, 수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겠죠. 예, 네.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가령 이제 뭐, 개미가 많이 끓거나, 아. 그리고 이제 쥐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의 벽이 금이 가거나, 우리가 아스팔트나 이런 데 보면은 네네. 또 금이 가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정신적인 병으로 보면은 네네. 가령 그 정신적으로는 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 잠을 못 자거나 아. 그 이상한 꿈을 꾸거나 음.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호소하거나 여러 가지 음.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악몽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암이나 큰 병들, 그리고 정신병, 빙의 네.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수맥이 흐르는 곳에는 이제 네. 현상으로는 네. 뭐 집 벽이나 집 네. 안쪽에 좀 금이 가는 경우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예. 또한 아스팔트나 뭐 마당 예. 바닥에도 금이 가는 그런 예. 현상이 예. 있죠. 예. 그리고 또 개미가 끓거나 쥐가 끄는 네. 경우에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예.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 이 몸으로 좀 오는 정신적으로 오는 그런 증상은 불면증, 또 악몽, 예. 거기 암 등 좀 큰 병 예. 이런 또 관련된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이제 네. 그 공황장애나 정서불안, 음. 그리고 이제 폭력적이고, 아. 그리고 그 부부간에 이제 싸움도 잦고, 아.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생각 음. 못하는 부분들이 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좀 통칭해서 예. 봐도 될까요? 예. 아, 자, 그렇다면 또 이유 없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어머니들 중에 손발이 조금 저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수맥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걸까요? 있습니다. 음. 이제 근육통이랄지 어지럼증, 네. 그리고 이제 머리에 통증이 있거나, 네. 뭐 위가 아프거나, 이제 다리에 쥐가 나거나, 네. 아이들은 그 밤에 울거나, 아, 그리고 잠을 집중력이 어. 안 되거든요. 네네. 이 수맥을 타는 분들은 음. 우리나라 인구로 봤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가 수맥에 민감합니다.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신체가 네. 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예. 받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서 수맥을 또 피해 다니시는 학부모들도 계시는데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였네요. 아, 있죠. 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왜 공부가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네, 왜 집중이 되거나. 안 네. 되고 왜 안 되느냐, 그 자녀를 탓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일단 환경.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무시돼서 사람들이 등한시하는데 자녀가 뭔가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네. 이렇게 그 뭔가 자꾸 밖으로 떠들고 그러면은 네네. 이거는 수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철저하게 조금 네. 대비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의심은 조금은 해보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좀 몸이든 정신이든 좀 영향을 미치는 이 숨에 이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의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요. 네. 뭐 수맥 파동이 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그에 따른 뭐 호르몬 분비 억제나 이런 거에 따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조금 그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 암 전문가 하거 박사는 그 외과 의사 아놀드 맨커리 박사하고 종양학자 조셉 아세필 박사 등이 독일의 그 세계적인 암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의 네. 수맥 위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를 네네.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맥을 좀 피해야 된다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기운이 좋은 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기운 좋은 땅,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당은 또 어떤 것인가요? 명당이라 하면은 어, 그 좋은 기운이 나오고 음, 그 쉽게 말하면은 그 혈자리를 얘기합니다. 혈자리요. 예.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지금 띄워드린 게 예, 있는데,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음, 어, 저기 보면은 네. 이제 그 명당을 보는 기본적인 그 명당도입니다. 네. 명당도인데 그 저 명당도를 보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그 사계절이 뚜렷하고 네. 또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면은 음, 보통 이제 북쪽에 이제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그 평야가 있고 군흥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그 주로 이제 북쪽에 이제 집을 짓고 문이나 마당은 앞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임산배수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좋은 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양택을 말하는 거고 음, 또 이제 돌아가신 분은 음택을 얘기를 합니다. 어, 그 음택은 이제 조상님들이 이제 묻히는 땅이라고 그렇죠. 보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명당을 찾는 거는 음, 자손의 안녕과 부귀 영화를 이제 누리고 음, 자기가 죽은 후에도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명당 자리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네. 저기 이제 명당도를 보면은 네. 6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음, 그 6가지는 명당의 기준이 예, 되는 거죠. 예. 네. 가령 이제 간용법, 어, 장풍법, 음, 득수법, 네. 그리고 정열법, 좌양론, 음, 그리고 형국론 네. 이렇게 크게 이제 6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더 잘게 나누면은 네. 이제 수십 가지가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6가지를 저희가 통칭해서 음, 이제 분류해서 이제 명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또 이 이야기가 이슈였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예, 집무실을 예, 용산으로 좀 이전을 하면서 예, 핫한 이슈를 좀 몰고 다녔는데요. 예, 이 국방부터로 예, 옮긴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좀 잘한 결정일지 또 용산 국방부터는 과연 예. 어떤 곳일지도 궁금합니다. 아, 작년에 핫한 이슈였죠. 네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청와대 터를 보면은 네. 청와대 터를 보면은 어 청와대 터부터 봐주실까요? 그럴까요? 네네. 청와대는 음, 청와대의 주산은 북한산입니다. 음, 저기 보시면 이제 북한산인데 네. 주산은 터에 기름을 부는데 북한산은 네. 청와대가 아닌 그 삼청동을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주산에서는 조금 버려진 땅으로 해서 좋은 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청와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조금 그 좋지 않는 좋지 땅으로 않은. 이제 보고 있고요. 네네. 이제 설에 의하면은 음. 그 청와대 그 터가 네. 예전에 조선 시대에 그 궁 밖에 있었잖아요. 네네. 궁 밖에 있다 보니까 궁에서 그 생활하시는 그 이제 궁녀랄지 이런 분들의 그 묘지터였다는 그 설도 있어요. 그런 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좀 것들이 안 좋죠. 네. 맞물리면서. 네. 자, 그렇다면 청와대 터는 풍수적으로는 조금 나쁜 곳으로 좀 풀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앞서 지금 질문 드렸던 네. 용산 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실이 있는 네. 곳이죠. 용산터요. 네네. 음, 용산터는 그 과연 길한 작년에 땅인지도 궁금하고요. 예, 네네. 작년에 이제 핫한 이슈였고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이제 옮긴다고 했을 때 네네. 큰 화두가 사실 됐었죠. 그렇죠. 그 또 여러 풍수가들이 또 자기 견해들을 많이 냈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아까 청와대 터는 이제 간단히 얘기했지만 네. 그
용산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그 중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청와대 자체는 북한산 그 뒤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형상인데 네네. 청와대는 그 지금 현재 대통령 지금 집무실은? 대통령 집무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 용산 이제 중심이 되고 네. 현국로로 볼 때 음. 한강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노들섬은 그 강남 남산에서 네. 용산에서 용산으로 내려오는 용이 달려가는 음. 여의주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스메그 대가이신 네. 고 이문성 신부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괴짜 신부님이라고도 하셨고 네네네. 또 신부지관님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셨는데 네. 청와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너무 깊이 앉아 있는 형국이 돼야 앞을 보기가 힘들고 여기는 좀 너무 어둡지 않느냐. 네. 그래서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시야를 가려 앞을 가리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민심을 정확히 통찰할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용산으로 옮긴 거는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황룡이 물을 마시는 형국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쓰면서 예, 예. 이 대통령 집무실로 좀 탁월하다 예.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해 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보통 조상님 몇 자리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예. 자, 인생의 운명을 100%로 좀 보자면 예. 배우자나 사람 만나는 기운이 30%, 그리고 또 나머지는 명리나 사주 30%, 네. 여기에 나머지 40%가 바로 조상님 몇 자리인데 네. 그만큼 가장 퍼센티지가 큽니다. 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쓰는 그 자리가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나 네. 조상님 몇 네. 자리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네. 제가 책을 냈는데 제가 요 책을 냈습니다. 네. 요 책을 네네. 냈는데 여기 보면은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부자 되는 생기풍수라고 했고요. 네네. 그리고 수맥은 미신이 아니며 통계를 보는 과학이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생기풍수 제가 책을 냈는데 네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운을 100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명리사주를 포털에서 쳐보면은 네. 그게 이제 점으로 나옵니다. 점이요. 점. 점. 예. 그 명리사주는 점괘에 넣어서 아하. 자기 운명을 보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로 봤을 때 100여 명 됩니다. 100여 명 되는데 네. 이 100여 명의 아버지, 어머니 성씨가 다 달라요. 네. 그리고 나이가 다 달라요. DNA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태어났다고 해도 교육 환경이 다르고 또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보육 환경이 다르고 네네. 또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한날 한시에 태어난 분들을 사주 운명에 넣어가지고 보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걸 가지고 30%로 봤고요. 30%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터나 그리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터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이제 기운 그런 게 그리고 30%. 예, 지인들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네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이 30%가 오고요. 조상님의 그 명당 그 발복 기운을 저는 40%로 해서 가장 100을 크게 좀 비율을 두셨더라고요. 예. 네네.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상님 몇 자리를 좀 잘 써야 예. 후대들이 잘 풀린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거기엔 동의하시나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요. 네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가령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정신질환으로 그 10년, 20년 그 힘들게 이렇게 사신 분이나 또 큰 암이나 이렇게 그 분들을 이렇게 조사해보고 몇 자리 가서 보면은 네. 그게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허구 같고 이상하게 뭐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거기서 건강을 많이 찾아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자, 이제 관련 지금 사진이 좀 나가고 예. 있는데요. 예.
좀 어떤 상황일까요? 뭐 조상님 몇 자리 같은데. 아, 저 네. 사진은 잘 쓰여진 걸까요? 저 사진은 네. 그 전남 장성에 음. 있는 그 가정묘입니다. 가족묘요. 예, 오. 가정묘인데 정리가 저기는 좀 깔끔하게 잘 돼 있는 네, 느낌입니다. 가정묘인데 이제 고조 할아버지, 네.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네. 그 묘자리들이 그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그 고을 있어요. 안에. 네. 그 고을 안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성묘를 가는데도 하루 이상 걸려요. 아, 예전에는 또 그 맞네요. 산 입구에 쓰신 게 아니고 거의 다 산 중턱 이상의 묘를 썼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한쪽으로 이렇게 가정묘로 조성을 했는데 저 지금 자리가 명당 자리로 육각형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오. 그래서 그 네. 육각형이 나온 명당 자리에 정확히 모두 모셨습니다. 모두 와. 예. 근데 저게 이장하는 것도 좀 만만치 않았을 예. 것 같은데 예. 또 이장을 좀 함부로 했다가는 조금 또 낭패를 본다 이런 좀 속설도 있거든요. 있죠. 이장은 또 어떻게 해야 좀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장은 조심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조심할 부분이 있죠. 이장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분은 연세가 많아 가지고 자기가 돌아가시면은 누가 이제 산소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생전에 있을 때 파묘를 해서 그냥 뿌리는 게 좋겠다 어허. 하는 이제 분이 있고 네네. 또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모시는 분이 있고 낙골묘도 하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수목장으로 이제 모시는 분이 그렇죠. 계시고 네네. 또 한 분은 화장을 해서 바다에 아니면은 강이나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건 예. 약간 환경법에 좀 저촉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있죠. 꼭 그러니까 함부로 뿌릴 순 뿌리면 안 없잖아요. 되죠. 네. 그러니까 모르게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조상님 몇 자리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 이 전반적으로 좀 유명인들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정치인들 쪽에 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 예. 당서기 시절에 아버지 무덤을 좀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유명 정치인들 중에 명당 몇 자리로 이장을 하고 네. 성공한 사례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공산 국가는 그 자체가 그 풍수가 미신입니다. 걔네들이 생각할 때. 왜냐 우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혀 이제 풍수지리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시진핑 주석은 자기 조상님을 이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엊그저께 또 제가 조선일보 그 사설을 보니까 대대적인 또 행사도 했더라고요. 묘 앞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종필 총재 그리고 한학압 총재, 네. 이해창 총재, 이인재 의원 등등 많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이장을 했는데 네. 그 묘자리 이장을 했는데 네. 아니면은 묘를 잘 이렇게 비방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장을 했어도 그 전보다 묘가 나쁘거나 아니면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봐야죠. 아하. 자, 그런데 이 네. 김대중 대통령, 네. 전 대통령, 예.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네. 이 묘자리를 좀 이장을 하시고 나서 대통령에 됐죠. 당선된 예. 네,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특이한 케이스죠. 아, 그래서 그 뒤에 뭐 네. 김종필 총재랄지 네. 한학압 총재랄지 이제 계속 이장을 하신 분들도 저런 걸 좀 기대하면서 이장을 하신 했죠. 것 같은데 했죠. 어떤 좀 결과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유명하신 이제 직관을 모시고 이제 이장을 했겠죠. 네네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명당 자리를 못 찾은 거죠. 명당 혈자를 찾아야 되는데 아하. 명당 혈자를 못 찾고 예전 그 묘자리보다는 더 네. 못한 자리로 갔거나 똑같은 자리나 원래 묘를 이장을 하려면은 네. 그 자리보다도 10배가 좋은 자리로 10배나요.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운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렇다면 이 조상님 몇 자리 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 어디에 모셔야 될지 예. 그걸 모르신 분들 많거든요. 예. 네. 몇 자리는 음. 그 상당히 중요하고 네, 조상님의 몇 자리죠. 예. 네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 육각형이 나오는 명당 혈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명당의 그걸 못 찾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요즘 풍수가들이 제일 그 중요시하는 게 우리 음택보다는 양택, 우리가 양택. 사는 집을 중요시 생각하고 네. 그쪽 집을 위주로 하고 그 음택지인 음. 몇 자리는 음.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 그럼 명당의 조건이 조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살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명당의 조건이 좀 나오는데요. 네. 명당의 조건은 네. 일단 땅이 생땅해야 됩니다. 생땅. 예. 네. 가령 뭐 복토를 했거나 뭐 흙이 좀 부실부실하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묘자리 털을 파고 있는데 돌이 나오거나 안반이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자리를 또 옮겨야 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부어도 고이지 않는 것, 마사토 흙이나 이런 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고이면은 그 자리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스며들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안 좋은 이제 묘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묘는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능선 위에 산소를 쓰지 않습니다. 능선이요. 네. 우리가 이제 산이 있으면은 네. 그 쭉 이렇게 이제 내려오잖아요. 네. 쭉 내려오면은 그 저희 이제 생기풍수가 이제 보는 거는 그 산 줄기가 쭉 내려오면은 산 줄기가 그 낙타 등 같이 한 20, 30m 정도 볼록볼록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대부분 그 자리들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피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나 네. 이런 그 나무 줄기들이 그 묘를 파고 그 관을 감으면은 그 후손이 정신병이 오거나 아니면은 잘게 몸이 아픕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가 네. 뿌리가 좀 그렇게 휘감는 경향이 조금 강한가 봐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뱀이나 지렁이 뭐 벌레들도 당연히. 네. 이제 뱀이나 지렁이나 벌레들이 들끓면은 이것도 이제 그 후손들이 정신병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묘자는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 파고들고 뭐가 뭐 네. 두더지가 파고 그러면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두더지가 좋아하는 습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100% 수맥자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참 작습니다. 좁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매장을 원하시더라도 이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조금 쉽진 않은데, 자, 그래서 화장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 비해서 화장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과연 어떨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땅이 적기 때문에 그 화장하는 분의 문화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맞다고 보고요. 뭐 굳이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네. 없고 이제 단지 이제 망자가 편안한 곳에 유구를 이제 모셔야 하는 게 이제 맞아요. 목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화장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그 예전에 그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조사한 걸 보면은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깨끗하고 유생적이어서 이제 화장을 하고 또 편리하다고 해서 화장을 하고 또 관리하기가 쉽다고 해서 네. 화장을 하고 비용이 저렴해서 이제 화장을 하는 경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유골 그 처리 방법은 우리가 이제 자연장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 자연장은 이제 수목장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스며들게 지금 자료 화면 같은 게 수목장일까요? 저거는 저기
수목장이 아니고요. 네. 그냥 초원장입니다. 초혼장이요. 예. 네. 초원장은 네. 우리가 이제 큰 사고나 음. 그 전쟁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시신을 못 찾았을 때 아. 혼을 불러서 이제 모시는 그런 그 장례법입니다. 그런 케이스의 자료였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있고 예. 수목장이 있고 예. 또 뭐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예. 뿌리는 경우도 예. 있고 예.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 중에서 추천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다 납골당이나 거기다 이제 수목장. 비슷한데요. 네. 어디 이제 모시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일단 수맥이 안 흐르고 수맥이 안 예, 흐르고. 수맥이 흐르지 않고 네. 또 그 명당. 좋은 기운이 있으면 되는데 네. 우리가 좋은 기운하고 수맥이 흐르지 않는지는 모르잖아요. 네네. 수맥이 흐르지 않으면은 좋은데 수맥이 흐르면 이제 비방을 해드리면 되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뭐 봉안 시설도 괜찮고 네. 상굴도 괜찮고 음. 자연 수목장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조상님 맷자리나 뭐 네. 이런 걸 좀 쭉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나 터가 네. 가장 궁금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이 좋은 집이나 집터를 예. 고르는 방법이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집터를 고르는 방법은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배산 임수로 배산임수. 네네. 해서 뒤에가 바람을 좀 막고 음. 뭐 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고 또 앞쪽에 이제 또 강이 좀 이렇게 흐르고 네.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배산 임수의 좋은 토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이걸 또 우리 선호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또 생기로 보면은 네네. 이제 강물과 이제 육지가 네. 음과 양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낮은 곳에서 바람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땅을 이제 선호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배산 임수를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강물과 육지에 예. 조화가 좀 있는 곳 예. 여길 찾으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야 될 집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야 될 집은 가령 이제 뭐 산이랄지 피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네네. 여러 가지. 잠깐만 제가 좀 네. 아무래도 또 그 수맥 관련된 것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피해야 될 집은 네. 우리가 집터 뒤에 가파른 산이나 바위가 그 있는 땅을 말합니다. 네. 이런 게 있으면은 경관은 이제 좋을지 모르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위압감도 주고 그렇죠. 또 정신적인 그 육체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을 안 좋게 줍니다. 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산사태 위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환경적으로도 봤을 때 가파른 산이나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을 때는요. 네. 요즘 뭐 바위가 또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풍화작용으로서 이제 깨져서 들을 수도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뾰족하고 날카로운 산이나 능선이 있는 곳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물줄기가 휘몰아치고 들어오는 땅, 들어오는 땅. 예, 여기도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앞이 높고 뒤가 낮은 땅. 음. 대부분 뒤가 높고 앞이 그쵸? 낮아야 됩니다. 네네. 그 이제 후고 전절하고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데가 좋지 않고 네. 또 홀로 이렇게 그 나홀로 쑥 집 튀어나온. 네. 네네네. 여기도 안 좋습니다. 이런 집을 지면은 네. 가령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은 태풍이나 장마, 폭설 같은 거가 이제 오면은 집중되겠네. 자연재해가 생겨서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골짜기에 또 지면은 또 건강과 재물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갈과 모래로 된 땅도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피해야 될 집터들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도 예. 좀 좋은 기운을 불러 예.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활 속에 생활 풍수 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네. 우리가 그 상식으로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고 네.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깨끗한 사람을 더 이렇게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저분하면은 옆에 가기도 싫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현관에 이제 많은 물건을 두면 복잡해지잖아요. 지저분하고 네네. 그 현관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어떤 집 가보면은 뭐 자전거, 쓰레기, 맞아요. 박스, 우산, 맞아요. 신발도 막 그냥 네, 두 명이 가지고 사는데도 여러 명이 사는 것 같이 막 네네. 어지러 있고 이거는 나쁜 기운이 들어가서 음.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구가 많더라도 네. 신발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좋은 기운이 들어가고 그리고 신발장에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안 신는 신발들은 다 신발장에 이렇게 넣어야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면은 그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런 기운이 또 안 좋고요. 네네. 또 현관문에 좀 이상한 그 고장이 나거나 새 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이상하면은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에 다는 그 네, 종하고는 틀려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좀 좋은 예. 기운을 불러일으키나요? 예. 오. 그래서 현관은 항상 네. 밝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현관 앞에 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얼굴 보려고 이렇게 걸어 거울. 두신 분이 있어요. 네. 그건 절대 안 돼요. 아, 반대로 현관에는 놔야 돼요. 반대로요. 예. 현관 들어오면서 거울이 있으면은 좋은 게 반사돼서 나가거든요. 아, 그렇다면 현관 문에 붙여놓는 게 더 나을까요? 그건 이제 약간 비껴서 현관하고 비껴서 이제 네. 해놓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란다에도 잡스러운 것들을 거기다 많이 넣거든요. 맞아요. 안 보인다고. 그것도 안 좋습니다. 베란다도요? 베란다 쪽에서도 또 좋은 그 공기가 들어오고 그쪽도 그러기 또 때문에. 창문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어디에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버리고 살아야죠. 아, 그냥 깨끗하게.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 우리가 이제 그 도금이나 골프채, 맞아요. 뭐 야구방망이 네, 이런 것도 요새 이제 거실에 막 그쵸? 함부로 놓는데 네, 현관에도 막 두고요. 이런 것도 네. 안 좋습니다. 음. 보이지 않는 곳에 아, 놓아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형식으로 해서 그냥 밀폐되게 거기에 넣어놓는 게 가장 예.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집은 적은데 큰 피아노나 뭐 큰 물건들을 놓으면은 네. 또 이게 또 기운이 다 그리 또 그래요?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요새 보면은요, 안방에 정말 큰 침대를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안방 가득하게. 예. 그건 어떤가요? 그것도 좋지 않죠. 아, 그래요. 그 집의 규모에 맞게 규모에 놓아야 됩니다. 맞는 예. 사이즈에 맞게. 예. 예. 그렇다면 또 요새는 전신 거울도 좀 많이 놓거든요. 예. 그 안방이랄지 뭐 이렇게 예. 침실에. 예.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그럼 전신 거울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둬야 되나요? 거실이나 그냥 옷방에 두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안 보이게. 예, 예.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이제 자는 공간에는 좀 피해라. 예. 음. 그리고 이제 침대 머리 방향도 네. 주로 이제 창문 쪽이나 아니면은 창문 쪽이나 이제 출입문 쪽에 이제 두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네. 출입문 쪽에 두면 안 됩니다. 기운이 또 빠져나가기 네. 때문에 출입문을 피해서 출입문을 장롱 피해서. 쪽이나 아니면은 창문 쪽. 창문 쪽에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다 이런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좀 돈이 되는 부동산적인 좀 특수적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가 재산 형성하는데 1순위잖아요. 네네. 주식보다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요즘은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꺼져서 그렇습니다. 요즘 좀 좋지가 않은데 네. 그래도 부동산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돈이 되는 이제 부동산은 음. 우리가 그 고를 때 상가를 고를 때 그 용일 사수양 네. 아까 얘기했던 용일 사수양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 자연지형적인 그런 이제 땅을 골라야 되는데요. 네. 어, 자, 일단 저희가 좀 알기로는 돈이 되는 부동산의 예. 필수적 조건이 예. 이제 뒤쪽이 높고 앞은 낮은 전저 후고 지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천이나 도로가 좀 감싸주는 안쪽 좀 유념하시라. 그러면서 예. 경사가 심한 도로 있는 곳은 좀 피하시고 예. 건물이 있는 택지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곳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풍 안종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